네, 여러분께서는 AI 콘텐츠의 미래에 또 많은 기대를 거시는 만큼 저작권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도 정말 많은 관심이 있으실 텐데요. 법무법인 원 고인선 변호사님께서 오늘 다양한 말씀 준비해 주셨습니다. 큰 박수와 함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고인선 변호사입니다. 저는 법무법인 원 인공지능팀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AI 콘텐츠와 저작권, 법적 이슈 사례와 해결 방안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저희 법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저희는 좀 법무법인 중에서는 좀 일찍 2020년에 인공지능 팀을 구성을 했고요. 그 이후에 인공지능과 관련된 여러 분야의 용역, 법률 컨설팅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 요즘 이제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가 굉장히 뜨거운 이슈가 된 지가 꽤 됐는데요. 뭐 LLM이나 뭐 그림뿐만 아니라 영상 그리고 코딩을 하는데도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생성형 인공지능 관련 분쟁 사례를 먼저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좌측과 우측의 그림이 상당히 유사하지 않습니까? 이 왼쪽에 있는 그림은 게티 이미지라는 이제 굉장히 유명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포토 에이전시에서 제공하고 있는 사진이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그 스테빌리티 AI에서 생성된 그림인데요. 상당히 유사하죠. 이 워터마크까지 굉장히 유사한데요. 게티 이미지는 원래 허가 없는 다운로드나 복사, 재전송, 데이터 마이닝, 로봇 등에 의한 데이터 수집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제 이런 증거들로 봐서 스테빌리티 AI 모델 학습 과정에서 게티 이미지의 데이터가 사용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게티 이미지에서는 최소 1200만 개의 이미지, 텍스트, 메타데이터 등을 복제를 해갔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게티 이미지의 저작권과 상표권이 침해가 되었으니 1조 8천억 달러를 손해배상으로 지급을 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스테빌리티 AI 본사가 있는 영국 법원과 그리고 USA 법원이 있는 미국 델라웨어주 법원에서 지금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뉴욕타임즈에서는 오픈 AI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요. 오픈 AI는 다 아시다시피 챗 GPT를 만든 회사입니다. 오픈 AI에서는 이 AP 뉴스와 같은 여러 신문사들과 콘텐츠 사용 계약을 체결을 하고 콘텐츠를 유상으로 사용을 했는데요. 뉴욕타임즈와도 소송하기 전에 콘텐츠 사용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양사의 이제 견해 차이가 커서 이 계약은 불발이 됐고요. 이후에 뉴욕타임즈에서는 이 오픈 AI가 본인들의 홈페이지 그리고 뉴욕타임즈 리뷰 사이트에 있는 이런 콘텐츠를 무단으로 학습을 해서 챗 GPT를 만들었고, 그로 인해서 경제적 이익을 보고 있다. 이러한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을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요즘 이제 인공지능 관련해서 할루시네이션이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이 아닌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답변하는 게 이제 할루시네이션인데, 이제 프롬프트를 쳐서 물어봤을 때 뉴욕타임스 기사가 아닌 내용을 뉴욕타임스 기사라고 답변을 했고, 이러한 내용들이 뉴욕타임스의 상표 가치를 희석시키는 상표권 희석에 해당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이외에도 이제 8개 신문사들이 유사한 내용으로 오픈 AI를 상대로 제소를 했고요. 아마 이제 경제적 이익에 관련된 부분이 주된 내용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소송이 아직 판결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판결이 나오기 전에 양사 사이에 협의로 끝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사하게 미국에 있는 일러스트레이터 작가 3명이 스테빌리티 AI나 미드저니와 같은 이런 이미지 AI 서비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본인들의 미술 저작물이 동의 없이 학습 데이터로 사용이 되었다고 주장을 하면서 저작권법 위반과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된다고 얘기를 한 거고요. 드라마 왕자의 게임 작가 존 그리샴 같은 작가들도 오픈 AI를 제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한국신문협회와 네이버 사이에 이제 의견이 충돌이 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네이버에서 생성형 AI 모델인 하이퍼클로버 X를 가지고 이 언론사의 뉴스 콘텐츠를 가지고 하이퍼클로버 X의 이제 학습 데이터로 사용을 했고 이러한 행위가 문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신문협회에서는 사전 동의 없는 사용이다. 이러한 사전 동의 없는 사용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이 된다. 그리고 만약에 이 신문사들과 네이버 사이에 뉴스 제휴 약관이 신문사들이 제공하는 뉴스 콘텐츠를 하이퍼클로버 X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을 허용하는 해석이라고 한다면 그 약관은 불공정 약관에 해당이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러한 약관이 개선이 되어야 된다는 의견을 개진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오픈 AI뿐만 아니라 여러 생성형 AI 서비스 관련된 분쟁 사례들이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이 분쟁 사례들이 이렇게 진행이 중이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다 결론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분쟁이라는 것은 소송이 시작이 되면 최소한 1, 2년 뭐 아니면 그 이상 2, 3년, 5, 6년 정도 돼야지 결론이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 생성형 AI 서비스가 실제로 많이 사용된 지가 오래되지 않아서 이제 이런 분쟁들이 진행 중이다라는 정도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분쟁들의 이제 결론이 아직 판례로 정리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알 수가 있는 부분은 생성형 AI 서비스로 인해서 산출이 된 그 산출물 있지 않습니까? 그 AI 서비스 산출물에 대한 저작권 등록이 거절이 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 왼쪽은 파라다이스로의 최근 입구라는 사진이고요. 오른쪽은 새벽의 자리야라는 만화책인데요. 이 왼쪽에 있는 이 파라다이스로의 최근 입구라는 사진은 미국의 스티븐 탈러라는 분이 AI 시스템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개발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이 그림을 만들었는데요. 이 그림 자체가 이 AI 시스템 소유자의 업무상 저작물이다는 이유로 저작권 등록을 신청을 했는데 미국 저작권청에서는 인간의 창작물이 아니다. 그래서 저작물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저작권 등록을 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새벽의 자리아의 경우에는 처음에는 저작권 등록이 됐습니다. 카슈타 노바라는 분이 미드저니 AI를 이용해서 만화책을 만들었고 이제 그 만화책에 대해서 저작권 승인을 했다가 이제 저작권 승인이 됐는데요. 나중에 미국 저작권청에서 이게 미드저니를 이용한 그림으로 만들어진 만화책이라는 사실을 알고 당초에 저작권 승인을 취소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AI 생성물인 그림에 대해서는 저작권을 인정할 수 있는 저작물로 볼 수 없다라는 취지였고요. 다만 사람이 직접 쓴 텍스트나 이 AI 생성 그림을 가지고 편집을 한 그 편집에 대해서는 저작물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2022년에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그 유명 작가의 시를 프롬프트로 해서 AI가 만들어낸 영상을 2차적 저작물로 등록 신청한 사례에 대해서 저작권 등록을 반려를 했고요. 지금 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를 보시더라도 이 인공지능 AI 산출물은 저작물이 아니므로 저작권 등록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내용이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이 인공지능 모델이 기존 소프트웨어 모델과 가장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제 뭐 소프트웨어나 인공지능 관련한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이제 여러 인공지능 전문가 분들로부터 들은 바에 따르면 저는 이제 이렇게 쉽게 이해를 했습니다. 기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계산식을 사람이 만들어서 컴퓨터에 입력을 해주면 이제 소프트웨어 입력을 하면 그 소프트웨어에서 계산을 하는 거고 인공지능 모델은 그 계산식 자체를 인공지능 데이터가 만들거나 아니면 어떤 계산식이 가장 적합한지를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그래서 사람의 지능과 유사한 결과를 낼 수 있는 모델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인공지능 모델이 이제 그런 식으로 작동이 되게 하려면 굉장히 광범위하고 많은 양의 학습 데이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학습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데이터를 이제 학습에 적합하게 처리를 하고 뭐 편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제거를 하고 그 인공지능 모델의 목적에 맞추어서 데이터를 이제 처리를 하고 그래서 인공지능 모델을 학습을 시키고
학습시킨 모델의 결과물을 확인을 해서 다시 최적화를 시키고 이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인공지능 모델이 만들어지고 그 인공지능 모델을 이용을 해서 이제 산출물이 나오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는데요. 이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보면 인공지능 모델을 만드는 과정에서 학습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모델에 학습을 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이슈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인공지능 모델을 이용해서 만든 AI 산출물에 대한 저작권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그 모델을 만드는 과정에서의 저작권 이슈를 살펴보면 먼저 뭐 데이터 마이닝이나 크롤링 같은 행위를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부분이 문제가 될 텐데 이게 저작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무단 수집이나 이용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학습 데이터를 구매를 해서 사용하시는 경우에도 학습 데이터에 포함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를 판매하는 사람이 그 데이터에 포함이 된 저작물들에 대해서 모두 저작권 침해가 없다라는 부분을 보증을 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AI 산출물에 대해서는 이제 앞서 사례도 있었지만 이 AI 산출물에 대해서 저작권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 가 문제가 되고 그러면 AI 산출물과 인간의 창작물은 어떻게 구별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저희가 실제로는 아까 그 만화책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AI 산출물을 가지고 사람이 2차적으로 다시 어떠한 행위를 해서 또 다른 저작물을 만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경우에 구분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AI 산출물이 만들어졌을 때 그 산출물에 대한 저작권, 기존에 있던 다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산출물을 이용한 개인정보, 프라이버시, 퍼블리시티권, 인격권 침해 문제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있고 보통은 그 사업자가 이제 제시하는 약관이 있고 사용자들은 그 약관에 동의했을 것을 전제로 그 인공지능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는데 이러한 약관이나 계약에 위반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용자들이 이제 다양하게 생활하시는 회사나 학교나 기관이나 뭐 아니면 공모전이나 어떤 대회에서 인공지능 서비스 사용에 관한 어떤 규정이나 가이드라인이 있었을 때 그 규정이나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의 부정 사용에 대해서는 부정 경쟁 방지법 위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작권은 그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구성하는가에 대해서는 뭐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작권은 창작자의 권리를 말하는 거고요. 창작자는 사람이니까 개인 뭐 업무상 저작물의 경우에는 법인이 저작권을 가진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사람이니까 저작 인격권과 저작 재산권이 인정이 됩니다. 저작 인격권은 공표권, 성명 표시권, 동일성 유지권. 그러니까 공표권은 내가 이 저작물을 공표를 할지 말지 혹은 언제 공표를 할지 이제 그런 부분이고요. 성명 표시권은 창작자가 나다 혹은 어떤 식으로 내 이름을 밝힐 것인가. 동일성 유지권은 내 창작물을 다른 사람이 함부로 변경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저작 재산권은 그 저작물을 이용해서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거고 구체적인 행위로는 뭐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그리고 2차적 저작물에 대한 작성권까지를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창작자의 권리는 아니지만 인접해서 실현자나 음반 제작자, 방송 사업자에 대해서도 저작 인정권이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작권에 관련된 이제 법령들을 말씀을 드리면요. 저작권의 경우에는 베른 협약이라고 이 창작물에 관한 조약이 있습니다. 이 베른 협약은 세계 이제 대다수의 나라들이 굉장히 가입한 조약이거든요. 그래서 그 조약에 따라서 대부분의 나라의 경우에 거의 유사한 형태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작권법은 여러 나라의 법령을 보더라도 뭐 세부적인 내용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대체적인 그런 내용이나 큰 체계는 다르지 않고요. 우리나라 저작권법도 그래서 우리나라 저작권법도 미국의 이제 저작권법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2조를 보면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고,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산출물에 인공지능 산출물은 이제 저작물로 볼 수가 없는 거고, 그 인공지능 서비스 자체 혹은 서비스를 제공한 회사가 저작자가 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일정한 경우에는 편집 저작물이나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도 저작권법으로 보호를 하고 있고요. 저작권 침해가 인정이 되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고, 그리고 일정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징역형을 살거나 아니면 벌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에 대해서는, 이게 데이터는 민법상 소유권이 인정이 되는 물건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데이터를 어떻게 보호를 할 것인가가 굉장히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는데, 일단 지금 우리나라는 데이터 자산의 형태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생산자가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생성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데이터를 데이터 자산으로 보고, 이러한 데이터 자산이 보호되어야 된다는 원칙을 천명을 한 다음에 부정사용 등 행위가 있었을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규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경쟁방지법에는 이런 데이터 자산에 대한 부정사용 행위에 대해서 부정경쟁 행위로 규제를 하고 있고요. 부정경쟁 행위로 이제 인정이 되면 금지가처분이나 금지 및 예방 청구, 손해배상 청구와 같은 이제 민사상 보호 수단이 있고요. 그리고 기술적 보호 조치를 무력화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명인의 어떤 성명, 초상, 음성, 서명, 이렇게 이제 유명인의 어떤 개인적인 표지가 경제적으로 이용이 될 수 있으면 그러한 권리를 퍼블리시티권이라고 보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퍼블리시티권 침해도 부정경쟁 행위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이나 민법상 일본 불법 행위에 관한 규정들이 있고요. 인공지능 관련된 이제 법률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인공지능 관련된 법률이 마련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20대 국회에서 이제 여러 법률안이 발의가 됐다가 폐기가 됐고요. 지금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된 법안들은 있습니다만 아직 통과가 된 법률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 관련해서는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 그리고 데이터 산업법과 같은 산재적인 여러 규정들을 통해서 규율이 되고 있고요. 이제 유럽의 규정을 보면 이제 유럽이 인공지능이나 뭐 개인정보나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선도적으로 입법을 하고 있는데요. 데이터 마이닝에 대해서는 이 DSM 규정이라고 해서 과학적 연구 목적의 경우에는 일정한 경우에 이제 저작권 보호에 대한 예외로서 데이터 마이닝을 인정을 하고 있고요. 다만 저작자는 데이터 마이닝을 거부하는 권리를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유보를 할 수 있고, 그러한 저작자의 이제 의사 표시가 존중이 돼야 한다고 이제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인공지능 EU에서 만든 인공지능법은 이제 세계 최초로 마련이 된 인공지능 관련 법률인데, 올해 8월에 발효가 됐고 시행은 내년부터 27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EU에서 마련된 법률이긴 하지만 실제로 적용 범위가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EU 내 인공지능 서비스의 공급자, 배포자, 뭐 사용자뿐만 아니라 어떤 인공지능 서비스의 산출물이 EU 내에서 사용이 되기만 해도 적용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공지능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특정 국가에서 출시가 된다고 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사용이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업의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적용 범위가 넓습니다. 이제 EU 인공지능법의 특징은 위험도에 따라서 인공지능 시스템을 나눠서 규제를 하고 있고요. 이런 챗 GPT와 같이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범용 인공지능 모델에 대해서도 따로 규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주제와 이제 관련이 있는 생성형 AI의 경우에는 제한적 위험을 가진 인공지능 시스템으로 분류를 해서 투명성 의무를 적용을 하고 AI 산출물에 대한 표시 의무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는 인공지능 관련된 행정명령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법률하고 유사하긴 한데 기본적으로 미국 행정부에 대한 업무 지시나 업무 지침의 성격을 가지는 거고요. 이 미국에서 발동한 행정명령의 경우에도 뭐 AI 안전성 표준을 마련한다든지 콘텐츠에 관한 인증 표준을 수립을 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저작권법은 우리나라와 거의 유사하긴 한데 좀 다른 점은, 우리나라에서는 저작권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도 소송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미국에서는 저작권 등록이 되어야만 침해 소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를 저희가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고 실제로 이 여러 모델을 갖다가 사업을 이제 서비스를 만드시기도 하는데 그럼 이런 경우에 어떤 식으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까라는 측면과 관련해서는 크게 제가 세 그룹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저작물을 창작한 저작권자의 측면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를 이용을 해서 그 사업을 하시는 사업자의 측면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 인공지능 서비스를 사용하시는 사용자 측면에서 주의해야 될 점을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저작권자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기술적 보호 조치를 검토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지금 인터넷상 공개된 저작물에 대한 크롤링 등 이제 행위로 인해서 크롤링 등을 이용해서 데이터 수집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지할 수 있는 기술적 보호 조치를 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뭐 데이터 수집 시 원본 이미지를 조작하는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스타일을 모방하는 것을 방지하는 기술이라든지 여러 기술이 개발이 되고 있고요. 이제 실제로 활용이 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기술적 보호 조치를 취하는 데는 아무래도 이제 비용과 노력이 들기 때문에 소규모로 이제 하시는 저작권자들 같은 경우는 아마 어려움이 있으실 수가 있을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러 가지 이제 뭐 공공기관에서 지원을 하신다든지 이런 방안도 마련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마이닝에 관한 거부 의사표시를 명시적으로 하실 수가 있고요. 약관 규정을 명시를 하신다든지 로봇 배제 표준을 적용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저작물을 발표하실 때 그런 부분에 대한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신다든지 하는 방법을 고려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자의 경우에는 먼저 학습 데이터를 수집해서 이용하시고 처리하시는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데이터에 대한 권한을 그러니까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셔야 됩니다. 그럼 어떤 방법이 있을까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 1차적으로는 저작자의 동의를 받을 수가 있을 거고요. 그럼 저작자의 동의를 받기 위해서 사용 계약을 체결하실 수가 있을 거고 그 사용 계약에는 이용 범위나 목적, 기간 등을 상세하게 명시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개된 저작물이라고 할지라도 저작권이 있는 거니까요. 그 부분은 다시 확인을 해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자유이용 저작물을 활용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명시적으로 저작권자가 저작권을 포기한 저작물이나 아니면 저작자의 사후 70년이 지나서 저작권 보호 기간이 만료된 저작물 아니면 뭐 공공기관이나 정부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공공 데이터나 개방 데이터를 활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데이터 구매 계약을 체결하실 경우에는 보증 조항을 넣는다든지 그러니까 이 지금 데이터 구매에 포함이 된 데이터 세트에 대해서는 저작권 문제가 다 해결이 된 거다라는 보증 조항을 넣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저작권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라는 조항을 넣으실 수도 있을 텐데 이제 이런 조항들은 아무래도 협상력의 문제이기 때문에 만약에 데이터 구매하는 가격이 그렇게 높지 않다든지라고 하면 넣기가 어려운 현실적인 그런 문제도 있기는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작권법상 법정 허락 제도가 있는데요.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서도 저작권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문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보상을 지급을 하고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비스를 제공할 때 고려할 사항은 일단 AI 산출물임이 표시가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산출물에 대한 권리를 누구에게 귀속을 시킬 것인가, 사용자에게 어느 정도 그 권리를 이양을 해줄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약관이나 이런 부분에 규정이 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AI 산출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 가능성, 법령 위반이나 타인의 권리 침해 가능성, 그리고 비윤리적 사용에 관한 경고라든지 아니면 이 AI 산출물이 불법적으로 이용이 되었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 이런 책임 소재에 관한 부분도 약관이나 이런 사용 가이드라인에 규정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챗 GPT에서도 이런 식으로 사용자들한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성형 AI 서비스 사용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AI 산출물에 대한 저작권성이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지금 현행법에 따르면 AI 산출물 자체의 저작권성은 인정이 되지가 않고요. 하지만 만약 이제 인간의 창작 기여가 있었다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저작권성이 검토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제 국내 판례는 없고요. 다만 이게 현행 저작권법상
저작물성이 인정될 수 없다는 부분은 조금 명확하기 때문에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도 저작권 등록이 어렵다. 그리고 허위로 등록이 되면 저작권에 대한 직권 말소가 가능하고 형사처벌도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AI 산출물을 만들었는데 그 AI 산출물이 기존 저작물과 유사한 경우에는 기존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작권 침해 여부는 어떻게 판단을 하죠? 라고 하시면 이 저작물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크게 두 가지 기준이 있거든요. 첫 번째 기준은 의거성인데 이 의거성은 기존 저작물을 인식하고 만든 것인지 여부에 관한 겁니다. 물론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이제 주관적인 요건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접근 가능성이 있었다라고 하면 의거성은 대부분 많이 인정을 하고요. 그리고 실질적인 유사성은 기존 저작물과 같거나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프롬프트를 입력하거나 이럴 때 좀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예를 들어서 뭐 뽀로로랑 유사한 캐릭터를 만들어줘 라고 해서 만들어진 캐릭터를 사용하셨다면 이 뽀로로 캐릭터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직접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AI 산출물에 관한 개인정보, 프라이버시, 퍼블리시티권, 인격권 침해에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얼마 전에 이제 딥페이크 이슈가 굉장히 뜨거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AI 산출물이 이제 그런 식으로 나쁘게 사용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개인정보 입력하시는 부분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특정 개인을 알 수 있는 정보가 나오면 좀 곤란하겠죠? 그럼 프라이버시나 인격권 침해가 문제가 될 수가 있고 그리고 뭐 수지와 유사한 광고 모델이 하는 광고를 만들어줘라고 하면 그 유명인에 대한 초상권, 퍼블리시티권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거고 이런 부분이 부정경쟁 행위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형사상 책임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AI 서비스를 사용하시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 이용 약관에 관한 위반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요. 저희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쓸 때도 라이센스를 준수해야 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와 이제 유사하게 그 AI 서비스에 대한 이용 방법이나 범위에 대한 약관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영업비밀, 연구윤리, 공정성 등을 이유로 회사, 학교, 기관, 대회에서 이 AI 서비스를 사용하지 말 것을 정하거나 아니면 사용을 제한해야 된다고 이제 가이드를 하거나 아니면 사용하는 경우에도 어떤 식의 프롬프트를 사용했는지 밝혀야 된다고 하시거나 여러 가지 이제 규정들을 만드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뭐 회사에서는 사칙, 사규, 비밀유지 계약, 학교에서는 논문 관련 규정이나 시험 관리 규정, 뭐 공모전이나 선발대에서는 대회 참가 규정, 입상 조건, 공고 등이 문제가 될 텐데 이런 규정들을 위반을 하시게 되면 징계나 내부 징계나 민형사상 책임 그리고 입상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작물의 공정 이용이 문제가 되는데요. 저작물의 공정 이용은 페어 유스라고 해서 이제 어떤 얘기냐면 저작권이 굉장히 강하게 보호가 되면 오히려 그 저작물을 향유할 수 있는 사회 구성원들의 범위가 줄어들기 때문에 사회 전반적인 문화나 산업의 발전이 위축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을 고려해서 저작권자의 이익과 공공이익의 균형을 이제 맞추기 위해서 일정한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사용을 받지 않고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공정 이용입니다. 그래서 AI 서비스 이제 사업자나 서비스 사용자의 경우에 이게 저작물의 공정 이용에 해당이 돼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거냐? 그래서 저작권자의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 거냐라는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이용 요건은 뭐 이용 목적과 성격,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이제 뭐 시장에서의 가치를 얼마나 잠식하는지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는데요. 이제 최종적으로는 법원에서 사실관계에 따라서 판단을 하시겠지만 실제 적용의 이용에 있어서는 상업적 이용이었는지 그리고 원 저작물의 시장을 어느 정도 잠식하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크게 고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인선 변호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컨퍼런스에서만 해도 AI를 활용한 다양한 창작물 그리고 AI 자체가 주체가 되는 또 다양한 사례를 만나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런 만큼 고인선 변호사님의 강연이 더욱 유익했습니다.